우리 항상성 유지 들어갈게. 자,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으로 호르몬하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지되는 원리는 자, 서로 상반되는 자, 촉진, 억제 요렇게 서로 상반되는 작용하는 것을 질항이라고 하지. 그치? 그 다음에 자, 기량작용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들어가. 피드백. 자, 그러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대먹임, 음성 대먹임이라고 하는데, 대먹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원인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조절하는 거야. 그건 정확히 말하면은 원인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음성은 억제하는 거고요. 양성은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피드백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음성 피드백이 주된 조절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 자, 물론 양성 피드백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음성 피드백.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돼. 알지? 자, 꼭 기억해. 음성 피드백은 뭐다? 억제하는 거다. 억제. 자, 그럼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야. 잘 봐야 돼. 우리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이다. 그치? 그러면 이 티록신이 분비되는 과정을 이제 보자는 거야.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 바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러면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자, 우리가 후엽하고 전엽을 구분할 때 자, 전엽은 생장 호르몬하고 또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후엽은 옥시토신이나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전엽에서는 자, 이 간내에서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 내리는 거야. 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자, 네가 뭔가 일을 해야 돼 하고 명령을 먼저 내려. 맞지? 그 명령을 딱 내려. 그래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 TRH를 분비해. 그러면은 이 TRH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그것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여기에서 뭐야? 티록신을 만들 거야. 그럼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과정이거든? 이제 원래 이렇게 돼. 그래서 표적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이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TRH를 과다하게 받았잖아. 그럼 받은 만큼 얘도 어떻게 해야 되니?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TSH를 과다 분비할 거야. 그래서 다 플러스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는 과다란 뜻이야. 과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돼. 그럼 갑상샘은 지나치게 많이 자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티록신을 과다 분비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물질 대사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난다.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나 이런 양분들이 지나치게 막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이 쭉쭉쭉 빠지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조절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과다 분비된 자, 봐봐.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가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거예요. 즉 과다 분비된 티록신이 다시 얘를 요렇게
처음 시작점이 내하수체, 아니, 시상하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던가요. 중간에, 자, 내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할 겁니다. 야, 나 많이 분비됐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너희 적게 자극을 시켜. 그래서 과다 분비된 여기가, 자, 얘가 감소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자, 여기 감소하니까 얘도 감소받겠고, 또 직접 티록신이 내하수체 전엽을 또 자극하면은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얘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갑상샘은 자극을 덜 받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아, 얘도 감소하게 되면서 정상 분비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과다 분비된 걸 억제하지. 누가 억제한다? 최종 결과물인 티록신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뭐다? 음성 피드백이다. 근데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적은 양 분비됐어. 그럼 그 결과에서 다시 어떻게 돼? 요렇게 자극하면은 적게 분비되면 좀 더 많이 분비시켜. 과다. 그러니까 증가해서 정상. 이렇게도 갈 거야. 근데 보통은 과다 분비된 것에 의해서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이 대부분이란 얘기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RH, 자, 용어. 이거 뭐야? 내하수체 자극 호르몬. 자,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티록신. 그래서 꼭 기억해. TRH, TSH, 티록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뭐다? 자, 과다 분비되면요, 다시 요렇게 가서 감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응? 응. 항인용 호르몬. 그 뒤에 나와. 그건 우리 그 삼투압 조절에서 나와. 자, 음성 피드백에 의한 분비 조절.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알지? 물론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도 있긴 해. 그 음성은 너무 과다하게 된 거를. 그치, 정상으로 바꾸는, 줄이는 거지. 그래서 줄이는 것은 음성 피드백, 늘리는 것은 양성 피드백. 자, 바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티록신은 있잖아. 티록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는 아이오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이오딘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섭취하냐면 해조류, 김, 미역 이런 데서 많이 섭취하거든. 근데 이제 이 아이오딘의 섭취량이 적어. 티록신이니까 적게 분비되겠지. 아이오딘의 섭취량이 적으니까. 그치? 또는 아이오딘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어. 그러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아이오딘의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티록신이 분비돼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물질 대사, 이화작용을 늘려서 체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체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자, 쭉 간내 시상하부에, 간내에서 그거를 감지해, 시상에서. 그럼 시상에서 감지한 다음에, 자, 시상하부에다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럼 시상하부에서는, 야, 이거 체온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티록신을 많이 분비시켜서, 체온을 올려! 그러니까는 TRH가 과다 분비될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분비. 그러면 뇌하수체 전염부터 자극을 많이 받았으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SH를 많이 분비시킬 거예요. 그럼 갑상샘은 자극을 많이 받았으니까 티록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오닌이 부족해. 그러니까 티록신을 더 못 늘려. 못 늘리니까 체온을 못 올리지.
그럼 다시 또 체온이 계속 낮은 상태니까 또 계속해서 얘를 분비할 거야. 근데 티록신은 못 늘려. 그럼 체온을 못 올려. 그 계속 이 과정이 자극되면은 갑상샘은 계속 요놈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티록신을 못 만들어. 늘리지 못해.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받아서 요 TSH의 자극 때문에 비대해진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다? 갑상샘 비대증이야. 알겠니? 근데 왜 티록신이 근데 왜? 갑상샘 호르몬이 많아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 그러니까 티록신이 분비돼야 되는데 티록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주성분인 아이오딘이 오랫동안 결핍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역도 안 먹고 김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정크푸드 막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조류 같은 거 안 먹어. 미역줄기라든가 그치 파래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거의 아이오딘. 그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해조류를 많이 먹잖아. 김이나 미역이나 그치. 근데 외국은 김, 미역 안 먹거든.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되게 부족해. 그래서 외국에서 잘 팔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근데 이제 물론 개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식습관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결핍이 됐어. 근데 겨울 돼가지고 체온이 뚝 떨어져. 그럼 계속 자극을 받은 거야. 그 TRH 계속 분비돼. TSH를 계속 분비돼. 그러면 갑상샘은 계속 자극받지만 얘는 증가 못해. 그러니까 체온을 못 올려.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돼? 자극. 근데 얘를 많이 만들지 못해. 그럼 결국은 얘는 만들지 못한 상태에 갑상샘은 계속 자극받다 보니까 그 자극에 의해서 얘가 커져버린단 말이야. 갑상선 비대증이란 말이야. 그래서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갑상생존 비대증이 발생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음성 피로백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니까 자 비대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피드백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기량작용이 있다. 즉, 하나의 기관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량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과 부교감, 흥분 억제하는 거. 자,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도. 그래서 기량작용은 신경계와 호르몬의 기량작용으로 우리 항상성을 유지한다. 음성 피드백하고 기량작용이야. 그 대표적인 기량작용은 일단 우리가 혈당량 뒤에 하겠지만은 자 이게 혈당과 관련된 호르몬이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야. 얘네들 모두 다 이자에서 생성이 돼. 자 이자에서 생성이 되고 간에서 작용합니다. 간에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과립의 형태로 포도당이 고분자 형태지 저장이 되는 것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시켜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 혈당을 높이는 역할. 자, 서로 상반되는 작용하죠. 이것이 바로 호르몬의 기량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 농도, 전농도 마찬가지로 칼시토닌, 그리고 파라토르몬. 이게 칼슘 이온의 농도 분비잖아. 하나는 억제고 하나는 촉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량작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의 기량작용도 이제 여기에 여기 해당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야. 음성 피드백, 기량작용. 자, 기량은 자율신경과 호르몬 두 개가 모두 관여하고 음성 피드백은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거. 됐지? 자, 이제 하나씩 갑시다. 자, 혈당량 조절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혈액은 자,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라는 것이 있어. 그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그래. 자, 포도당은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유기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항상 혈액 속에서 일정량의 포도당의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낮아지면요, 저혈당이 되고요. 이것보다 높아지면 고혈당이 돼요. 자, 저혈당일 때는 우리가 급하게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에너지를 못 만든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고혈당이 돼버리면 혈액이 끈끈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당뇨병, 오랫동안 지속되는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저혈당이라든가 고혈당에서 여러 가지 신체에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는 일정해야 된다. 알지? 그러면 그 일자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량 조절은 두 가지죠.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혈당량이 조절이 됩니다. 물론 자율신경도 관여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묶어서 갈 건데, 자, 일단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야. 이자에 정확히 말하면은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세포가 있어. 거기에 베타 세포하고 알파 세포가 있다. 자, 이게 분비샘 세포예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요. 알파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첫 번째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야. 자,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혈액을 통해서 쭉 가다가 간으로 가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과립의 고분자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혈당이 낮을 때, 저혈당, 포도당의 농도가 낮을 때는, 자,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얘는 간에 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것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시켜요.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줍니다. 됐지? 자, 그러면서 부신에서, 자, 부신 속 부분에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 즉, 글루카곤의 분비가 되면 얘네들이, 자,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은 얘는 호르몬의 역할도 하고, 알지? 그래서, 이게 호르몬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작용도 하는 거야. 그 에피네프린 노른 성향이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물질이죠. 비슷한 물질인데,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에피네프린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 두 가지 형태로. 근데 거의 작용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 그림 보고 가볼게. 자, 먼저. 자, 혈액 속의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처묵하네. 자, 그러면은 혈당량이 증가하지. 자,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뭘 분비한다?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자, 인슐린의 우선 역할은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요. 알지? 간에서.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체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서 세포 호흡이 원활하게 더 늘어나게끔. 그러니까 포도당을 줄이는 방법은 저장과 소모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장하는 것과 소모하는 것. 바로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정상으로 가요. 알겠니? 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다. 인슐린이 나가는. 그게 당뇨병이야. 근데 그게 제1형과 제2형이 있어. 제1형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고, 2형은 인슐린의 분비가 지멋대로인 거.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럼 이제 운동했어. 포도당이 다 소모 많이 했겠지. 혈당이 떨어집니다. 운동하면 배고프겠죠.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자, 얘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눠져요. 시상하부, 자율신경, 그리고 이자의 알파세포.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시키면서 혈당을 높여준다. 그런데, 자, 시상하부에서 이제 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럼 교감신경 말단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도 호르몬의 역할을 해요. 자, 아드레날린 또는 이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그치? 그럼 얘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두 개네? 근데 혈당을 낮춘 건 하나밖에 없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혈당 조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인슐린 때문에. 자, 됐니?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된다. 그치? 자,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또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저장. 그치? 혈당이 낮을 때는 자, 글루카곤, 포도당, 그러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 의해서 뭐가 분비된다?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그래서 얘도 다시 글루카곤을 포도당으로 같이 작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구 자료가 나올 거야. 자, 요거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자, 많이 나오는데. 잘 봐요. 왜냐면은 이게 당뇨병 환자도 같이 집어넣어. 당뇨병 환자도 같이 집어넣고 물어볼 거야. 자, 간은 건강한 사람이 식사 후에, 그러니까 밥 먹었으니까 이게 이제 정상 혈당인데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쵸? 그치? 그럼 혈당이 올라가니까 정상보다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분비가 같이 증가해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되니까 포도당의 농도는 낮아지겠지. 그럼 증가 분비량의 증가 비율은 점점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혈당이 높아졌잖아. 그쵸? 혈당이 높아졌죠? 그러면 자, 글루카곤이 이렇게 있는데 밥을 먹기 직전이란 얘기는 자, 이게 이제 그래프 보면 약간 이게 혈당이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니까 글루카곤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배고프기 전까지는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니까 글루카곤이 이때 이제 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의 분비가 이런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지켜봤다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네? 그럼 이제 얘 분비는 조금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알죠? 그래서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글루카곤의 분비는 이제 거의 0에 갔다가 자, 포도당의 혈당이 이제 이게 정상인데 정상보다 약간 낮아진다 싶으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높아진다 싶으면 조금 낮아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나는 운동하는 동안이야. 자, 운동을 시작했어. 그럼 아직 포도당의 소비량이 적으니까 혈당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지속할수록 어떻게 돼? 혈당은 계속 떨어지니까 더 많이 가겠죠. 자,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여기 이제 당뇨병이 나올 거야. 당뇨병. 그래서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알지? 자, 뭐냐면은, 제1형 당뇨병을 우리가 소아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자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릴 때부터 당뇨병이 나타나는 거야. 알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당뇨병이 나타나고, 물론 소아에서도 많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청년기에서도 당뇨병이 나오긴 하는데, 자,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당뇨가 생기지. 보통 그런 경우는 제2형이야. 그러니까,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포도당이 증가했을 때 분비되고, 떨어질 땐 분비가 줄어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인슐린이 가서 정확하게 간세포나 체세포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 분비지만 이 작용 과정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시간 지나면서 뭐냐면은, 자, 이거야. 우리가 포도당,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잖아.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도 인슐린도 항상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분비가 될 거야.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막 먹어대. 그럼 먹으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먹어버리면 중간에 막 아이스크림 먹고, 뭐 콜라 먹고, 빵 먹고, 막 간식 먹고, 막 저녁에 막 피자 시켜. 막, 그러니까 항상 포도당의 농도가 높으니까 인슐린이 쉴 틈이 없이, 이자가 쉴 틈 없이 계속 인슐린 계속 분비하는 거야. 그러다가 뭔 일이 발생한 줄 알아? 갑자기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늘 분비하다가 포도당이 안 들어오면 얘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떨어지지 않고 분비해버리는 거야. 그럼 포도당이 낮아졌는데 더 낮추잖아. 그래서 있잖아, 당뇨병 환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저혈당 쇼크야. 갑자기 쓰러져. 그러니까 오히려 당뇨병 환자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더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저혈당 쇼크야, 쇼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슐린의 작용이 불규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분비도 그러니까 분비는 돼. 근데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아졌을 때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포도당이 적어졌는데 분비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분비가 생겨버리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성인병이라고 하죠. 성인병. 불규칙한 식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자, 이것을 묶어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래. 물질 대사잖아, 결국은. 물질 대사에서 잘못된 거니까 이걸 대사성 질환이라고도 부른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1형과 2형을 구분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혈당 조절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어딨냐. 자, 요거 9번 문제. 왜? 자, 간은 혈당량 조절의 일부고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한 후니까, 식사를 하면은 당연히 이 호르몬은, 자, 뭐가 돼야 된다? 자,
식사를 했을 때 관망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아, 이거 글루카곤이구나. 맞니? 그치? 그래서 글루카곤이 되고, 그러면 요거는 글루카곤이 되겠네. X가. 인슐린이 아니네. 그래서 틀렸네. 자,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있지? 그 다음에 X는, 자, 억제하죠? 그치? 혈액으로 더 내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우리 7번 문제. 여기 이제, 호르몬의 음성 피드백이다. 그치? 이거 외워야 돼. T, R, H, T, S, H. 그렇지. 티록신. 그렇죠? 그래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A가 TRH라면은 C는 티록신이다. 그치? B는 TSH고, 자, 혈관에 B를 주사하면, TSH 주사하면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쵸? 자, 얘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 음성 피드백으로 시상하부를 자극할 거예요. 늘어났으니까 억제하러 가겠지. 그러면 TRH의 분비는 촉진이 아니라 억제가 돼야겠죠. 자, 이거는 음성 피드백으로 일자 유지가 되는 과정이니까 그냥 기억디귿 이렇게 가면 되겠지. 별거 없죠?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요 그림을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림하고 종류 이건 꼭 외워놔야 돼. A가 그치 알지? 그럼 됐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호르몬 마무리하고 우리 방어작용. 병원체. 병원체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 항원.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항원. 그게 항원이라고 그래, 항원.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물질, 병원체. 그래서 이러한 생명, 세포라든가 미생물도 있고 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프리온 같은 프리온, 프라이온, 단백질. 우리 그거 있잖아, 광우병. 원인이 되는 거. 그래서 뇌를 녹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들. 근데 광우병은 소환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니까.